안녕하세요, 달리나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GIP 포맷을 기준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른 포맷들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는 RLE부터 시작해서 디플레이트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먼저 RLE를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 RLE가 많이 쓰였던 것은 예전 그래픽 포맷을 위해 많이 사용됐습니다. 윈도우 3.0, 3.1 시절에 그래픽 파일들은 BMP가 일반적이었는데요. BMP는 비트맵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포맷이었고, RLE란 포맷 역시 단순한 비트맵을 저장하기 위한 포맷이었어요. 이 포맷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글자가 있으면은 그 글자가 몇 개나 같은지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축을 합니다. A가 5개가 있다면 5A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D가 2개가 있다면 2D, 그리고 E가 하나가 있다면 1E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인데요.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냥 2라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1, 2라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 공통된 글자를 묶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RLE라고 보시면 됩니다. RLE는 고대 그래픽에서는 되게 유용했었는데 비슷한 색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6색상으로 되어 있다면은 같은 색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묶기 쉬웠죠. 지금처럼 하이컬러나 트루컬러 쓰는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다른 파란색, 미세하게 다른 녹색을 묶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압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알아볼 방식은 허프만 코딩이라는 방식인데요. 허프만 코드는 데이비드 허프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심볼이 출현한 확률에 따라서 심볼에 사용되는 비트 수를 조정하는 방식인 거죠. 자주 사용되는 심볼에 대해서는 적은 비트 수를 사용하고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심볼에 대해서는 많은 비트 수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적은 비트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들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A 5개가 있고 D 2개, C 2개, D 하나, E 하나가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 하나의 파일에서 A는 5번, C는 2번, D가 3번, E가 1번이니까 각각은 0.45, 0.18, 0.27, 0.09라는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확률을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오름찬 순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0.09인 확률을 가지고 있는 E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0.18을 가지고 있는 C, 0.27을 가지고 있는 D, 마지막으로 0.45를 가지고 있는 A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가장 낮은 확률을 가진 2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럼 E와 C가 선택이 되는데요. E와 C를 가지고 트리를 만듭니다. E와 C를 트리의 노드로 구성을 하고 0.09와 0.18의 확률을 가지고 있던 E와 C를 노드로 만들고, 이 2개의 노드의 값을 합친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부모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모는 0.27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의 확률을 합친 값인 거죠. 그리고 이 부모 노드를 다시 이전 트리에서 해당 값에 있는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0.27을 가지고 있는 곳이 D와 새로 만들어진 노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트리의 높이가 짧은 곳을 왼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배치할지는 저희가 일관성 있게 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낮은 깊이를 가진 것을 왼쪽에 두겠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0.27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된 이유는 리스트에서 가장 적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0.27 2개를 선택을 하고 트리를 만들게 되면은 0.54의 값을 가지는 부모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0.54의 값을 다시 리스트에 넣어주는데 남아있던 A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0.45와 0.54를 합쳐서 0.99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트리를 그립니다. 이렇게 전체 트리를 그리고 나면은 왼쪽에는 0, 오른쪽에는 1을 배치해 줍니다. A는 0이라는 한 비트 가지고 표현하게 될 수가 있고요. 0.27의 확률을 가지고 있던 D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1, 0이라는 2개의 비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C와 E는 각각 3비트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률이 높을수록 더 적은 비트 수를 가지고 표현이 되게 되고, 확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트를 가지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파일들은 빈도뿐만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복을 고려해서 파일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을 몇 가지 볼 텐데요. LG77은 L과 G를 가진 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LG로 시작하고요. 77은 7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첫 번째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LG 첫 번째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슬라이딩 윈도우에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압축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자열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압축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kb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압축을 한다면 20kb 단위로 반복이 이루어진다면 압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압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LG77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슬라이딩 윈도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윈도우 서치 버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도 불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편의상 그냥 윈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압축을 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뷰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뷰는 압축할 내용입니다. 뷰에서 압축한 내용들은 다시 윈도우로 이동하게 되고요. 윈도우에 있는 기존 내용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서 예전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예제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윈도우에 헬 AB가 있고 뷰에 헬 O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헬이란 문자열이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뷰에 있는 헬과 윈도우에 있는 헬이 같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제를 들어볼 텐데요. LG77을 볼 때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LLD인데요. 리터럴, 랭스,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게 있고요. 리터럴은 중복되지 않은 첫 번째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랭스는 중복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턴스는 뷰 앞부분에 있는 글자가 윈도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희는 HELL이라는 문자가 뷰의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인 H부터 6글자가 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BALLEH라는 6개의 글자를 이동해서야 겹치는 문자열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턴스는 6입니다. 랭스는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4가 되고요. 겹치지 않는 첫 번째 문자는 5가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를 먼저 적어서 6, 랭스를 그 다음으로 적어서 4, 리터럴을 마지막으로 적어서 5라고 적어서 하나의 튜플을 만들게 됩니다. 압축 과정은 이렇게 튜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헬 A까지 뷰에 넣었는데요. 뷰 버퍼가 5바이트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5글자만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앞에 있는 윈도우는 총 6바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6칸이 있는 것입니다. 헬 A의 첫 번째 글자인 H부터 압축을 하게 되는데, H는 윈도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겹치는 글자도 없고 랭스는 0이 됩니다. 디스턴스도 0이 되고요. 디스턴스는 겹치는 글자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느냐인데, 겹치지 않는다면 디스턴스가 0이 되는 거죠. 어떤 글자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리터럴은 H가 됩니다. 풀은 00H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제 H를 처리했기 때문에 H를 윈도우로 옮기고요. 뷰에서도 한 글자를 더 가져와서 ELLAB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윈도우에서는 공통적인 문자열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터럴을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2가 되고요.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디스턴스와 랭스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02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L이라는 글자를 볼 텐데요. L 역시 앞에 빨간색 블록에 있는 윈도우에는 중복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랭스와 디스턴스는 다 0이 되고 리터럴을 L이 되게 되겠습니다. 바이트씩 왼쪽으로 옮겼는데, L이란 글자가 뷰의 첫 번째 있고 윈도우 마지막 글자가 L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이란 글자가 앞에 있는 L을 만나기 위해서 한 바이트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는 1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문자열의 길이가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랭스는 1이 되겠죠. L끼리는 중복이 됐는데 A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첫 번째 문자는 A가 되고 리터럴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A가 하나의 투플로 만들어져서 마지막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라는 글자를 확인할 텐데, B는 중복되어 있는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00B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복되는 글자가 없거나 기껏해야 하나의 글자만 중복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헬이란 글자가 중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이란 글자가 있고 왼쪽에 있는 빨간색 윈도우에 헬이란 글자가 왼쪽 편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뷰에 있는 H에서 윈도우에 있는 H까지 가려면은 6바이트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턴스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된 글자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랭스는 4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되지 않는 글자가 리터럴에 O 하나 있기 때문에 O가 입력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투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11바이트 되는 문자열이 6개의 투풀로 만들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각각의 투풀이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바이트는 될 것이기 때문이죠. 파일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중복된 데이터를 줄일 수가 있을 테니까 용량이 줄어들 테고요. 또 한 가지,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바이트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허프만 코딩입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것은 LG78인데요 78년에 LL과 G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에 사전을 가지고 있고 그 사전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긴 패턴을 압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아까 슬라이딩 메모리의 단점은 극복을 했는데 이 방식은 슬라이딩 메모리가 일정 이상의 압축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던 걸 해결했는데 문제는 항상 사전을 메모리에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G78의 원리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자를 배치를 했는데요. 헬AB 헬로라는 문자열이고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자인 H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0을 부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를 H를 넣어서 투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H라는 글자를 사전에 첫 번째 인덱스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식은 LG78의 구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구현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E라는 글자를 확인하게 되는데 E라는 글자 역시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로 넣고 사전에는 두 번째 인덱스로 2를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L도 사전에 없기 때문에 0,L로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L은 사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인덱스에 L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을 인덱스인 값으로 3을 넣게 되고요. 두 번째 값을 그 다음 심볼인 A로 넣게 됩니다. 지금 보라색과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 글자가 있는데 이 두 글자를 모두 합쳐서 사전에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를 인덱스 4로 추가하게 됩니다. LA가 추가된 이후에는 B를 보게 되는데 대문자 B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0,B로 추가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H는 역시 사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1,2가 되고요. 이 경우에 저 색칠된 두 개를 합쳐서 H2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사전에 넣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덱스에 H2를 넣었고요. 다음부터는 H2가 나오면은 여섯 번째 인덱스가 바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L을 찾게 되는데 L은 사전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인덱스이고 3,L로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L은 두 번째 녹색으로 되어 있는 L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녹색과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LL을 인덱스 7번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헬이라는 네 글자가 있었지만 네 글자를 바로 대체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전을 확대해 가면서 더 긴 문자열을 추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O라는 글자는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0,5로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두 글자의 내용들만 사전에 추가되었는데 점차 진행되면 세 글자도 사전에 추가가 될 테고 네 글자도 사전에 추가되겠죠. 그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사전에 갱신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문제는 사전의 용량이 커지면서 메모리 소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LGW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L과 G가 만든 것이기도 한데요. 테리 웰치라는 사람이 또 추가가 되어서 198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LG78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용량이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LG77을 사용하는 것보다 LGW가 용량 면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압축 효율과 속도 모두를 고려했을 때 LGW가 강점이 있다는 거죠. GIF 등의 포맷에 사용되었는데 GIF는 컴퓨트 서브라고 옛날에 PC통신 시절에 서비스가 만든 것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나우누리 천리안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IF 파일은 나중에 넷스케이프가 애니메이티드 GIF라는 걸 만들면서 거의 영생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짤방을 GIF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GIF는 계속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W는 문제점이 여러 업체들이 특허를 주장했고 그 중에 특히 유니시스라는 회사가 오픈소스에서도 LGW 사용하는 비용을 내라는 청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점 도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F를 PNG로 바꾸자고 했던 첫 번째 계기 중에 하나도 유니시스의 특허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LGW는 일단 P와 C라는 두 가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P는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 C는 그 다음 글자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H를 가리키고 있고 C는 다음 글자인 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와 C를 합친 글자가 사전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전엔 처음에 He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He를 사전에 넣어야겠죠. 여기서는 사전에 넣을 때 첫 번째 인덱스를 256부터 가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0번부터 255까지는 아스키 문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256부터 우리가 쓴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P와 C를 합친 HE를 사전에 넣었고 그 다음에 P의 내용인 H를 출력을 해서 적어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P는 이제 C 위치로 옮겨가서 이제 P는 E를 가리키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제 P가 E를 가리키고 나면은 C는 항상 그 다음 글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C는 L이라는 글자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L이 사전에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사전에 없기 때문에 257번째 인덱스로 EL을 넣게 되고요. P 내용이었던 E를 출력해서 지금 출력되어 있는 글자는 HE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었고 이제 다시 P를 C 위치로 옮겨와서 P는 이제 L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C는 그 다음 글자인 두 번째 L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P와 C가 합쳐진 LL이라는 글자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258번째 인덱스로 LL을 넣었고요. 첫 번째 L이 P이기 때문에 HEL까지 출력이 되었고 이제 P는 두 번째 L로 옮겨가게 됩니다. C는 그 다음 글자인 A를 가지고 왔고요. LA라는 글자를 사전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전에 없기 때문에 259번째 인덱스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P였던 L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해서 HELL까지 출력이 되어 있고요. 다음 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B라는 글자를 확인해 볼 텐데요. AB 역시 사전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다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P가 가리키고 있는 A를 출력해서 LA까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글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 B가 P가 되고요. C는 H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C는 H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C를 합친 BH가 사전에 있는지 봤는데 없기 때문에 261번째로 추가를 하고요. P의 값인 B가 출력이 돼서 LAB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HE를 찾는데요. HE가 사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있습니다. 256번째 인덱스이죠. 그럴 경우에는 P에 한 글자를 더 추가를 해서 HE까지를 P로 만듭니다. 그리고 C는 다음 글자인 L로 가는 거죠. 이제 P와 C를 합친 HEL이라는 글자가 사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HEL은 없기 때문에 HEL은 262번째 인덱스로 사전에 추가되게 되겠고요. P인 값인 HE가 출력이 됐는데 HE는 256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256번째 인덱스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LAB 256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256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글자들을 8비트가 아닌 9비트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모든 심볼들은 다 9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와 C를 합쳤던 HEL을 합쳐서 262번째 인덱스로 사전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또 P를 옮겼고 C도 하나의 세 문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LL이라는 글자 역시 사전에 있기 때문에 LL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게 P가 확장이 되고요. C는 그 다음 글자인 O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LO는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추가해서 263번째 인덱스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P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LL은 258이었기 때문에 258이 추가되고 마지막 글자인 O는 그대로 출력이 돼서 LAB 256, 258, O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LG78보다 조금 더 개선된 구조인데 특허 때문에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볼 압축 방식은 LGSS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두 명의 S를 가진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고요. 이전 알고리즘과 다르게 LG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제임스만 가지고 왔는데 토마스는 사진을 찾기가 어려워서 토마스는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98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LG77을 계산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열이 길 경우에만 대체열이 대체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는 원본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아까 LG77 같은 경우에는 압축되지 못했는데 그냥 0,0, 무슨 값으로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LGSS는 이런 경우엔 그냥 원본 그대로
알파벳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압축 도구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관례적으로 LG77이라 얘기하는데 LG77이라 얘기하지만 압축에서 쓰이고 있을 때는 LGSS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헬 AB, 헬 O가 있다면은 헬 AB까지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헬 AB라는 문자를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 중복되는 게 헬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6,4라고 랭스와 디스턴스만 넣어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되지 않는 글자인 O가 그 다음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 AB 645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LG77에 비해서 훨씬 더 용량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중복된 문자열을 줄이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혼합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디플레이스라는 방식인데요. 디플레이스는 LGSS와 허프만 코드를 합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PK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는데요. PKzip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이 PKzip 때문에 저희가 zip 파일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후 디플레이스는 RFC로 표준화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gzip, zip, png, zlib, pkzip, 7zip, jar, 그리고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 apk 등의 거의 모든 파일에, 거의 대부분의 압축 파일에 디플레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에서 대부분 디플레이스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PK는 세상을 바꾸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30대에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던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디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는 LZSS로 중복되어 있는 글자들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허프만 코드를 이용해서 심볼들의 비트를 줄여 최종적인 바이너리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래서 중복도 제거하고 만들어졌던 LDD 문자열도 간결하게 만들어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두 개의 허프만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L트리와 D트리가 있는데요. L트리는 리터럴과 랭스를 위한 트리이고요. 리터럴과 랭스는 각각 255개 정도의 글자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D트리는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윈도우의 크기만큼 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zip 파일은 거의 32kB까지 디스턴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D트리는 되게 큰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트리와 D트리로 나누어서 두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리터럴에서는 L트리가 만든 허프만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랭스도 L트리가 만든 허프만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허프만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리터럴과 랭스에는 L트리를 이용한 허프만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디스턴스에서는 D트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허프만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허프만 코드를 만든 게 되게 유의미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상적이게 볼 수 있는 게 랭스를 3부터 258까지로 정의를 해뒀어요. 일반적으로는 길이가 짧을 경우에 압축하지 않겠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3부터 255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PK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을 3으로 하고 255를 258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한 바이트만으로 258까지 랭스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죠. 저희가 만드는 방식들이 대부분 다 PK가 만들었던 LGSS 허프만 코드에 합쳐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웹피와 같은 현대적인 기술들도 기본적으로는 디플레이스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피와 같은 현대화된 기술도 기본적으로는 PK가 만들었던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 전략과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도 LGSS와 허프만 코드는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압축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